지난 시간에 그 238쪽까지 했던 것 같은데 239쪽까지 도로망 글찾기 문제 4개의 도시가 있고요. A 도시에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 구하고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를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중간에 거쳐가는 도시가 서로 달라야 됩니다. 지금 A에서 B로 갈 때 C랑 D를 거쳐서 갈 수 있는데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3가지, D로 가는 경우가 2가지, C에서 B가 3가지, D에서 B도 3가지. 그럼 첫 번째 우리는 1번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B를 거쳐가는 C 거쳐가는 경우랑 D를 거쳐가는 경우를 나눌 수 있죠.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와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고 C에서 B로 가는 경우가 3가지이기 때문에 위의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곱해서 9가지죠. 왜 곱해요? 왜 곱해요? 왜 곱해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C까지만 가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A 출발 B 도착이 원하는 결과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A에서 D 거쳐 B 가는 거 2가지, 3가지에서 6가지. 이 9가지랑 6가지. 전체 경우의 수는 15개? 더해서 15가지죠. 얘는 왜 더해? 왜 더해? 네,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하나만 살펴봤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니까. A 출발 B에 도착하는 결과가 나왔어. 그 다음 걸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원하는 결과가 나왔어. 같이 일어날 수 없죠.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 더해서 총 15가지. 2번은 동건이랑 수진이가 각각 이제 길을 선택해가지고 B까지 갈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2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위의 경우를 동건이가 선택하면 수진이는 반드시 아래의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동건이가 위의 길을 선택하고 수진이가 아래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54개. 얘는 곱하죠. 얘는 둘 곱해야 되죠. 왜? 동시에 일어나니까. 동건이도 가고 수진이도 가서 둘 다 B에 도착하는 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만 가서 도착하는 게 의미 없다고. 같이 봐야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 둘이 곱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게 54가지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수진이가 위에 길을 선택하고 동건이가 아래 길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54가지가 되겠죠. 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8개. 108가지가 되는 거죠. 108가지. 자, 일단
그다음 이제 색깔 칠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중학교 때 다 해봤을 거니까 523번으로 하나 볼게요. 523번에 뭐 어느 도시를 4개의 영역으로 나눠 놓고 이제 서로 다른 5개의 색깔을 칠할 수 있는 상태고 같은 색을 또 써도 되지만 이웃에 있는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 점을 공유하고 있는 건 이웃하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그림을 좀 단순하게 바꿔보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여기가 A, B, C, D. 무슨 얘기냐면 A는 B하고 D하고만 이웃해요. C하고는 이웃하지 않아요. 한 점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B는 A, C랑 이웃하고 D랑은 이웃하지 않아요. 점만 공유하는. 마찬가지로 C는 B, D랑 이웃하고 A랑 이웃하지 않고 D는 A, C랑 이웃하고 B랑은 이웃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은 좀 5개의 색깔이 있고요. 중복해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단 붙어있는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A에 칠할 수 있는 색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 몇 가지? 4가지. 5가지. 5가지죠. 색이 5개니까. 아니 저 잘못 봤어요 문제를. B는 그 다음 B를 칠할게요. B 칠할 때는 4가지. 4가지죠. A에 칠하면 못 칠합니까? C는 4가지. 4가지죠. B에 칠하면 못 칠합니까? D는 3가지. 왜? 양옆에 못 써서. A랑 C랑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네. 아, 4가지. 아닌가? 왜? A, C랑 같은 거 해주는 거 아니에요? 같은 색깔? 그러니까 A, C가 같은 색이면 D는 4가지 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색이면? 3가지 칠할 수 있는 거잖아. 그 경우가 나뉘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 번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는 안 돼.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요. 어떻게 나누나요? A랑 C가 같은 색을 쓰는 경우, 다른 색을 쓰는 경우로 나눌 거예요. 그럼 A에 5가지고요. B에 4가지 칠하는 건 똑같죠? 그럼 C에는 어떻게 돼요? C에 칠할 수 있는 색 4가지? 몇 가지? 아닌가? 4가지? 3가지? 한 가지죠? 왜?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다니까? 아, 네. 무조건 A에 칠해져 있는 걸 똑같이 칠할 거라고. 같은 색. 그럼 얘가 A랑 C랑 같은 색이면 대신에 이제 D에 칠할 수 있는 색이. 얘네들이 같은 색이야. 4가지? 그럼 4가지죠. 그래서 얘가 80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거죠. 이번에 A랑 C가 다른 색 칠하는 경우에요.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게 5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에 4가지. 4가지, C 칠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3가지죠. 왜? B랑 다른 색, A랑도 다른 색. 그럼 D는 3가지. 3가지죠. A랑 다른 색, C랑 다른 색이니까 A, C가 다른 색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180이요. 전체 경우는 260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241쪽에 유형 7번 그 돈을 지불하는 방법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 관련 문제인데
지금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두 개, 10원짜리는 세 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때 동전을 전부 또는 일부를 쓸 거래요.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수를 물어보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해주세요. 어떤 차이가 나나요? 큰 차이가 나죠? 금액이 중복되면 무슨 얘기? 금액 수는 100원짜리를 하나 내는 것과 50원짜리 두 개 내는 게 어때요? 같아요. 같은 금액을 내는 거죠. 중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방법수에서는 100원짜리 하나 내는 방법과 50원짜리 두 개 내는 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라고 보는 거죠. 방법수가 금액수보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방법수가 기준이야? 금액수가 기준이야? 우리는 방법수를 기준 삼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두 개, 10원짜리 세 개를 가지고 금액, 돈을 낼 수 있는 방법 수는 몇 가지가 있느냐를 살펴보실 때 10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왜? 내고 안 내고. 내거나 안 내거나. 100원짜리 하나를 내거나 안 내거나. 50원짜리로는 네 개. 세 가지예요. 왜? 두 개 내거나 하나 내거나 안 내거나. 10원짜리로는 네 가지. 네 가지예요. 세 개 내거나 두 개 내거나 한 개 내거나 안 내거나. 그러면 10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수가 두 가지, 50원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10원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돈을 낼 때 100원, 50원, 10원짜리 같이 내도 되는 거잖아요.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거든요. 총 몇 가지가 돼야 돼요? 몇 가지가 돼요? 동시에 일어나면? 24개. 24가지 경우가 돼야겠죠. 빼는 거 아니고. 네. 여기서 24가지 중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100원도 안 내고 50원도 안 내고 10원도 안 내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부 다 지불하지 않으면 문제에서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경우를 제외해 주셔야 돼요. 빼주셔야 돼요. 그렇죠? 23가지가 0원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해서 23가지. 그럼 이제 금액수는 여러분 생각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쉬운 건 문제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수. 그럼 얘를 방법수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 얘는 중복되는 상황이 생긴다면서요. 어떤 경우가 중복돼요? 100원짜리 하나 내는 경우가 50원짜리 두 개 내는 경우가 중복되니까 그 중복되는 상황 때문에 경우의 수를 생각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중복되는 경우를 없앨 거예요. 어떻게 없애냐면 100원을 50원으로 거슬러.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이 어떻게 돼? 50원짜리가 4개가 되고요. 10원짜리가 3개가 되겠죠. 그럼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랑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는 똑같겠죠. 근데 얘는 중복되는 경우가 없죠. 그럼 얘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와 금액수가 같아요. 그럼 금액수를 물어보더라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방법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천 50원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게 5가지 10원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게 4가지. 그럼 총
20가지. 그 중에 영원집을 한 가지 빼자. 그래서 얘는 총 19가지. 그래서 금액수를 계산할 때는 중복되는 높은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거슬러서 중복되는 상황을 없애고 방법수를 계산하시면 금액수랑 같은 경우의 수가 나와요.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230원. 230원이죠. 최소 단위가 10원이잖아. 지금 10원씩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 단위 10원부터 230원까지면 내가 낼 수 있는 금액 수는 총 몇 가지예요? 23가지. 23가지가 되겠죠.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70원, 80원, 90원, 100원 이렇게 23가지거든요. 근데 이 중에 지불하지 못하는 금액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10원짜리가 3개밖에 없으니까 얼마는 못해요. 40원은 못해요. 못 내. 40원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90원도 못 내는 거죠. 이렇게 지불할 수 없는 걸 빼는 거예요. 그럼 40단위 140도 못 내고 190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가 빠져야 돼요? 네. 이 4가지 경우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 4가지 경우를 빼주시면 이게 19가지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전체 가지고 있는 전체 금액에서 지불할 수 없는 방법수를 빼세요. 그럼 거기 아래 두 문제 해볼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중등 고등에서 했던 내용 복습이었고요.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는 여러분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일일이 하나하나 세는 거였죠.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는 거였어. 중등수 중에서는 그걸 케이스를 2가지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이용하는 경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로 구분해서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했으면 고등 과정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배 법칙 경우 중에 순열이라는 케이스를 정리한 거예요. 순열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경우가 순열인데 얘와 같은 의미로 정의되는 모든 경우는 다 순열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중학교 때도 너네가 해봤는데 그때는 이름을 순열이라고 부르진 않았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A반 학생 10명 중 개주 대표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4번 주자 해서 4명. 개주 대표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마지막 주자 이 4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9 8 10 3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나요? 얘는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4번 주자니까 몇 번 주자 할 건지까지 생각하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곱하고 끝이거든요. 이게 순열이에요. 서로 다른 10명 중에 대표 4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죠.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4번 자리에 배열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순열이에요. 자리에 배열까지 하는 게 순열이에요. 그럼 그 순열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가 무슨 뜻이냐면 그 n개 중에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n부터 곱하는 거예요. 숫자를 1씩 줄여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곱해요? 곱하는 수의 개수가 r개를 뽑았으니까 r개를 나열해서 r개가 될 때까지 곱하는 거예요.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나가면서 r개를 곱하면 여기가 n-r 플러스 1까지 곱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순열의 수예요. 그럼 이 순열의 수를 나타내는 기호도 있는데 그 기호는 알파벳 P 이렇게 쓰시면 돼요. NPR, N 퍼뮤테이션 R 이런 식으로 읽는데 얘 의미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하세요의 의미고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를 계산하는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수식을 정리해서 이제 공식처럼 만들었는데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다른 기호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건데 그 내용이 245페이지에 나오는 계승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영어로는 이제 팩토리얼 이렇게 하고요. 계승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자연수부터 그 자연수부터 값을 1씩 줄여나가면서 계속 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1이 나올 때까지를 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기호로는 느낌표 이렇게 쓰는데 5 팩토리얼, 5의 계승의 의미는 5부터 곱해나갈 거예요. 숫자를 1씩 줄여가면서 언제까지? 1이 나올 때까지를 곱할 거예요. 이게 계승, 팩토리얼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순열의 결과, 계산 결과 팩토리얼, 계승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자 자리에 n 팩토리얼 쓰시는 거예요. 그 n 팩토리얼이면 여러분 n부터 시작해서 n-3 쭉쭉쭉 해서 곱할 거라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곱해? 여기서 또 1 줄여. 1을 또 줄여.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게 n 팩토리얼이에요. 그러면 순열에서는 여기까지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로 나누셔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n-r에서 시작해서 1씩 줄여나가면서 1까지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모 자리에 n-r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이 전체 n 팩토리얼 중에 이 아랫부분이 공통인 부분이 약분되면서 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로 정리해요. 근데 이 팩토리얼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정의와 맞지 않는 계산들이 생겨요. 의미와 맞지 않는 계산들이 생기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 NPN, N permutation N 같은 경우는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로 그게 얘는 계산하면 그냥 어떻게 돼요? N팩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꾸면 n-n 팩토리얼 분의 n팩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최종 결과가 n팩이 나와야 된다는 n 팩토리얼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분모 자리가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되거든요. 분모가 지금 n 빼기 n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럼 n 빼기 n이면 얼마니까? 0 팩토리얼이 1이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0 팩토리얼의 의미는 0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1씩 줄여나가면서 1까지 곱하는 경우잖아요. 사실 얘는 0 자체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승을 계산하는 게 의미상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약속하는 거예요. 계산의 편의상 0 팩토리얼의 결과를 1이라고 약속하자. 네.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랑은 조금 반대되는 걸로 np0 이렇게 두면 여러분 n-r팩인데 n-0 팩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결과가 얼마나 나와요?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n개 중에 얘는 의미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하나도 안 뽑을 거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서로 다른 n개 중에 하나도 안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한 거지? 0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하나도 안 뽑는 경우는 몇 가지라고? 한 거지? 한 가지라고. 그 안 뽑는 거 한 가지가 있는 거야. 얘기니까. 내가 서로 다른 n개 중에 하나 뭐 몇 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데 n개 중에 하나도 안 뽑을 거야. 그럼 그 안 뽑는 경우의 수, 가지수가 몇 가지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안 뽑는 한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도 안 뽑는 경우 하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기본 문제들부터 이렇게 쭉쭉쭉 나올 건데요. 그 편의상 팩토리얼 중에 5팩토리얼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계산할 때 굉장히 편할 거거든요. 5팩토리얼은 얼마예요? 120. 120. 5, 4, 3, 2를 다 곱하는 거거든요. 곱해보면 120이에요. 왜 외워두면 좋냐면 여러분 6팩토리얼 같은 경우는요 6, 5, 4, 3, 2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6 곱하기 5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러니까 5팩토리얼의 결과에다가 6만 곱하시면 6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이건 얼마나 되는 거예요? 72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뭐 1팩토리얼부터 5팩토리얼까지는 다 외우는 게 좋은데 사실 1팩토리얼부터 4팩토리얼까지는 뭐 결과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1팩토리얼은 그냥 얼마나 요 1이니까 1 예, 2팩토리얼은 2겠죠? 3팩토리얼은 6이에요. 4팩토리얼은 24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 2, 3, 4팩까지는 뭐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계산하는 수준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면 암산으로도 빨리 계산될 수 있고요. 5팩토리얼 정도로 외워두시면 이 이후를 갈 때 6 한 번 곱하고 7 한 번 곱하고 하면서 값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5팩토리얼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좀 나도 읽지. 247페이지에 나오는 계산 문제들부터 한번 볼게요. n값 또는 r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np2가 5n과 같다면 n값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np 계산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렇게 공식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계산할 땐 이렇게 안 해요. 계산은 어떻게 해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np2의 의미는 뭐라고요?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1씩 줄여가면서 곱하기 할 거라고. 몇 개 곱할 거라고? 2개 곱할 거라고. 얘의 의미는 n 곱하기 n-1의 의미예요. 그게 5n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n 나누시면 n 값이 얼마예요? 6 이렇게 나오겠죠. 2번 5pr 곱하기 6pr 43,201. 근데 6팩토리얼 방금 얘기했지만 720이에요. 이거 72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60? 60이죠? 60? 그러니까 5PR이
60인 거예요. 여러분 5부터 시작하니까 5, 4, 3, 2, 1 어디까지 곱해야 60이 나옵니까? 근데 5 빼기 120이라는 얘기는 5, 4, 3, 2, 1까지 다 곱하면 120이에요. 두 배 차이니까 2를 안 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 4, 3까지 곱한 거거든요. 몇 개의 숫자를 곱한 거냐면 3개의 숫자를 곱한 거죠. 다 R이 3이에요. 그래서 원래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 곱하면 6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세 개 R은 3입니다. MP5가 30 곱하기 MP3이라는 똑같아요. MP5는 30 곱하기 MP3이랑 얘는 n부터 5개의 숫자를 1씩 줄여나가면서 곱하고 얘는 n부터 3개의 숫자를 1씩 줄여나가면서 곱한 다음에 30을 더 곱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얘는 n부터 숫자 3개는 똑같으니까 나누면 어차피 없어져요.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곱했더니 30이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곱한 거랑 30 곱하기 n, n-1, n-2 이렇게 세 개 곱하는 게 똑같다고. 그러니까 n, n-n-n, n-n-2 나누고 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곱한 애가 30이랑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연속하는 자연수의 곱이 30이 나오려면 당연히 6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n값은 B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연산, 계산 문제들이 있고 넘어가 보시면 248쪽에서는 순수하게 이제 수열의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제를 줘요. 첫 번째,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 말은 여러분 5명의 학생이 있으면 5명 그대로 다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거예요. 5명이 있는데 5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기호로 쓰면 OPO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아까 둘이 같으면 그냥 N팩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이건 5팩 그럼 1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2번 3명만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그럼 5P3이겠죠. 5P3은 아까 했죠. 60입니다. 세 번째 5명의 학생 중 1명의 대표 1명의 부대표를 뽑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뽑아서 줄 세우고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표랑 부대표를 뽑는다는 걸 첫 번째 자리에 오는 애를 대표, 두 번째 자리에 오는 애를 부대표로 하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5명 중에 2명을 줄 세우는 경우와 대표 1명 뽑고 부대표 1명 뽑는 경우의 수가 1대1로 매칭이 돼요. 이해되나요? 대표가 앉을 자리가 있고 부대표가 앉을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각각 1명의 사람을 나열하는 경우와 그럼 여기 앉는 애들을 대표로 뽑고 부대표로 뽑은 경우라고 생각하는 게 1대1로 대응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두 사람을 나열하는 경우와 5명 중에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와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A, B, C, D, E 5명이 있고요. 이 5명을 이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가 있겠죠? 이 각각의 자리에 A, B, A, C, A, D, A, E 이런 식으로 나열이 가능해진다. 그럼 이렇게 나열하는 전체 경우가 어떻게 돼요? 5명 중에 2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5P2가 되겠죠. 5 곱하기 4 2개의 꼴을 곱하니까 총 20개가 나올 거거든요. 이 경우랑 뭐가 똑같다고요? 내가 대표를 A를 뽑고 부대표로 B를 뽑는 경우, 대표로 A를 뽑고 부대표로 C를 뽑는 경우, 이렇게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와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가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그럼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 경우의 수를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2명을 줄 세워야지 라는 문제로 바꿔서 구해도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OP 20을 하나정도 다시 되니까 우리가 2시 반에 끝나죠? 문제 풀 시간 30분만 주면 되죠. 필수 10번을 보시면 여러분 남자가 4명 있고 여자가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줄 세우세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중학교 때도 해본 방법 아니에요. 줄 세우기 어떻게 합니까? 여자 3명 이웃하는 줄 세우는 방법. 어떻게 해요? 여자 셋을 하나로 봐요. 네, 여자 3명을 하나로 묶어서 한 명으로 가요. 남자 4명이 나와있죠. 그럼 전체 인원을 몇 명처럼 보는 거고? 5명이요? 5명처럼 보는 거죠? 근데 그 5명을 줄 세우는 방법수가 어떻게 되나요? 오피토리얼이에요. 5명 중에 5명 뽑아 나열하기.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여있는 3명끼리. 이들은 자기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럼 3명이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나요? 3피토리얼이에요. 3명 중에 3명 뽑아 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니까 곱해주시면 120 곱하기 6 720이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요 여러분 별표 2번 문제는 별표예요 여러분. 이웃하지 말아라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이웃하지 마세요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이웃하지 마세요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빼요. 이웃한 거를? 네, 전체에서 이웃한 걸 빼요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 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3명의 여학생이 이웃하지 말아라 라는 건 어떤 2명도 붙어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웃하는 경우는 셋이 붙어있는 경우를 구했거든요. 그럼 전체에서 얘를 빼게 되면 둘은 붙어있고 한 명만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해요. 근데 이 경우는 여자 둘이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서 구할 수 있는 건 그 2명인 조건일 때에만 할 수 있어요. 2명일 때는 떨어지면 이웃하는 경우가 없는 거니까. 근데 3명 이상일 때는 그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이웃하지 말아라 문제는 이웃해도 되는 경우부터 나야 돼요. 경우부터. 그러니까 이웃해도 되는 지금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은 이웃해도 된다면서요. 여학생만 이웃하지 말아라잖아요. 그러니까 남학생부터 나열하면 돼요. 남학생 나열하는 경우 어떻게 돼요? 남학생을 나열하는 경우가 어떻게 돼요? 남학생을 나열하는 경우가 어떻게 돼요? 남학생이 몇 명이야? 4명. 4명이니까 그 4명을 나열하는 경우가 어떻게 돼요? 4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이 사이사이 자리 중에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빈자리가 몇 개 있다고 보면 돼요? 2개. 5개. 5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5개의 자리 중에 몇 개를 채울 거라고? 3개. 3개를 여학생들이 채우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5개의 자리 중에 3자리를 채우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구해요? 5P3 맞아. 5명의 사람이 있어. 그 중에 3명을 줄 세우면 5P3이죠. 자리가 5개 있어. 근데 3사람을 앉힐 거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5P3? 똑같이 5P3이죠. 네. 똑같다고. 자리가 5개인데 3사람이 그 중에 3자리에 줄 서는 경우랑 5명의 사람이 있는데 5명의 사람 중에 3사람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가 결과가 같아지거든요. 왜? 왜 같아지죠? 어떻게 같아지죠? 왜 같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5명의 그러니까 자리 빈자리가 3개가 있어요. 빈자리가 3개야 여러분. 빈자리가 3개가 있어요. 좌석이 3개가 있어요. 사람이 5명이 있어요. 여기 5명 중에서 3명을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는 경우를 생각하면 그게 5P3이죠. 그건 당연히 5P3이죠. 그럼 이제 뭐예요? 자리가 5개 있어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사람이 자리를 선택해서 가서 앉는다고 생각하지만 선택의 주체가 사람한테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틀을 바꾸는 거예요. 선택의 주체를 이 좌석에게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좌석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사람 하나씩 골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5개의 좌석 중에 3개를 골라내고 그 중에 이 A, B, C가 들어가는 자리를 하나씩 골라서 가져갔겠죠? 그 경우랑 5명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빈자리가 3개가 있을 때 사람한테 선택권을 줘서 사람 3명 골라놓고 한 명씩 앉히는 경우랑 경우의 수를 1대1로 매칭할 수 있다고. 경우의 수가 결국 똑같이 나옵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를 사람, 얘를 빈자리라고 보고 여기서 3개를 골라가지고 사람을 앉힐 때 B, E, A를 앉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빈자리 B, E, A가 사람 A, B, C를 고르는 거야. 사람으로 기준을 바꾸면 사람 A, B, C가 B자리, E자리, A자리가 다 안 된 거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경우를 다 1대1로 매칭할 수 있다고요. 경우의 수. 아까 요거 한 것처럼. 대표, 부대표가 선출된 애들을 명단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경우랑 두 사람을 두 자리에 나열하는 경우, 전체 5사람 중에 2자리에 나열하는 경우랑 쭉 써놓고 얘네들을 비교해보면 이 1대1로 다 매칭된다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우의 수가 어차피 똑같죠. 사람이 의자를 선택하는 경우랑 의자가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랑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비슷한. 그래서 이 나머지 5자리 중에 여학생 3자리가 들어가는 게 5P3이에요. 그 남학생이 줄 서는 4팩토리얼 경우에다가 5P3을 곱하는 거죠. 60 곱하기 24니까 1440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는 뭐 이건 쉽죠. 지금 남학생의 인원수가 더 많잖아요. 그 남학생 먼저 여학생, 남학생 먼저 여학생, 남학생 먼저 여학생, 마지막에 남학생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 그 남자가 들어갈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4자리밖에 없어요. 그 4자리에 남자 4명이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야. 여자도 자리가 고정되어 있어. 3자리. 그 자리에서 자기들끼리만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야. 남학생 넷이 자리 바꾸는 게 4패,
여학생 셋이 자리 바꾸는데 3패 24 곱하기 6이니까 144. 그렇죠.